자, 지금부터 공주부여 청양 선거구 새누리당 홍표근 예비후보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과정을 졸업하셨고 대전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를 졸업하시고 경영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청양부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하셨고 국회 여성의원회 상임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선진통일당 전 자유선진당 최고위원을 역임하셨고 제7대 8대 충청남도의회 의원 농수산경제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한국스페셜올림픽 충청남도 분부장을 역임하셨고 공주대학교 행정대학원 개원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유라시아 철도연합 고문을 맡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대위원 공동여성본부장을 맡으셨고 한국광물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공기업 여성 최초로 역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 산업경영, 농축산전문가, 공주부여 청양선거구에 출마하는 준비된 여성후보 홍표근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부여에서 올라온 후보라서 참석을 안 해주시면 어떠나 하고 좋네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역시 공주와 부여는 백제 역사 문화가 살아 숨쉬는 그리고 오랜 1400년 전부터 우리는 한 가정이었구나 가족이었구나 또 한 혈연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이 공주시에 이렇게 의자가 없는 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회의실이라고 하면 그래도 뒤에 기본 의자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듣도록 해서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시면 제가 일일이 소개를 올려야 마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그냥 한두 분만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은 제가 이 명단이 있는데 아직 일일이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를 이렇게 지지하시는 분이 여기 앞에 계신데요. 앞에 계신 분만 제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아마 공주에서 경찰서에 오래 근무를 하시고 전 노인회 위원장으로 계신 우리 박용래 위원장 참석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7대 8대 도의원을 할 때 우리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우리 최우연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가 항상 무섭게 생각하는 공주분이신데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셨다고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시더라고요. 이학주 우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지금 우리 부여의 의원님들이 오셨네요. 의자가 있으면 몇 개 좀 준비해서 옆에다 갖다 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여에서 재선 의원으로 또 여성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이삼예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또 바로 옆에 노란 자켓을 입은 의원님이신데요. 아마 운영위원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의 의원이시면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유정림 의원님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계셔서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뒤쪽에 보니까 우리 부여군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셨던 맞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의원님 또 이 의원님 참석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저희 부여군에서 한 분 오셨는데요. 우리 문화원장님 윤준웅 문화원장님께서 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소개를 드리면 부여에서 저희 선대 본부를 맡고 계시는 우리 본부장님 오셨네요. 송전석 본부장님이십니다. 우리 또 인삼 창장을 지내셨던 우리 선대의 최홍규 위원장님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을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만 소개를 드리고 부여군의 우리 박순아 여성단체 협의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소개를 다 못 드린 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부여 공주 청양이죠. 통합이 지난 3월 2일자인가 3일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온 곳이 공주시에 있는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공주시청을 달려왔습니다. 저는 기자실이 있는 줄 알고 막 달려가서 기자실이 어디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자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구나. 제가 부여 청양에 이렇게 있으면서 또 다른 기관에 가도 기자실이 다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를 밝고 또 어두운 곳을 찾아내는 기자님들이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래 기자실이 없어서 깜짝 놀래갖고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했던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뒤돌아서서 갔는데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각 시내에 사무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뵐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이틀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겹쳤습니다. 그래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제가 시간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뵈야겠다고 또 생각을 했는데 마침 어제 선거운동을 하는데 2시에 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공천심사위원회에서 11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날짜를 잡아놓고 다 연락을 드렸는데 또 제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 개인의 사정이 아닌 공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다시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죄송한 게 있네요. 제가 이제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을 뵐 때는 그래도 약 컨디셔너라도 하나 사서 책상 앞에 놔라. 그리고 또 현수막도 좀 붙이고 해라 그랬더니 또 공주시청은 역시 좀 차별화된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뭘 됩니까? 그랬더니 물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만 한 잔 놓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만 인사를 드리고 제 기자회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락이 왔었는데요.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회기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여성 한 분을 소개를 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여에 살면서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또 애써주시고 한 우리 전 김순옥 의원님이 계십니다. 우리 김순옥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고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 앉아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나눠드렸습니다.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연설이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짧아야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주에 발을 디디면서 짧게 대충 간단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존경하는 여기 언론사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한 가장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좀 길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좀 원고 내용이 좀 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붉은 원숭이 해인 병자년의 새봄을 맞이하여 백내 모두 평안하시고 올해에는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셔서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의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되어 백제역사문화권인 이 세 지역이
동반 성장과 상호 협력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을 해주셔서 2년여 동안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주 시민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 시민 여러분, 현재 국내외 경제적 여건 악화와 불황의 영향으로 그 하시는 사업과 일이 얼마나 힘드시고 걱정이 크십니까? 이 상황은 당분간 더욱 악화되고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은 더 커질 것으로 또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원유 가격의 지속적인 폭락, 그리고 중국 경제 또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해외 시장의 여건이 악화되고 또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업들은 이러한 악영향으로 특단의 구조조정과 긴축 경영이 불가피하여 고용은 줄어들고 또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나쁜 경제적 여건들의 영향은 곧 여러분들이 사업장과 가정으로 영향을 미쳐서 사업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가정마다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고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화되는 경제적 여건과 상황이 전개되는 현실에서 우리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아 우리 국민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요 정치인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서는 화려하고 거창한 경력이나 내세우는 과시형보다는 우리 공주시 지역의 산업적 특성에 맞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진정한 일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표근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중앙선대의 공동여성본부장으로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주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공주시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증대하여 보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누구보다 뜨겁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부의 딸로 태어나 현재도 형제들이 농축산업을 하는 농축산 농가의 가족이고 현실적으로 제7대 8대 충청남도 의원으로서 농수산경제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그 지역에 저는 1,000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해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업의 발전 방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농축산업 경제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저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국가공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상임감사위원으로 2년여 기간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과 거시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법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을 한 본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 공주시는 농축산업이 주가 되는 전통적인 농업도시이면서 약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이 존재하는 열악하고 어려운 산업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제 역사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제한적 개발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 규모가 아주 미약한 도시입니다. 우리 충청남도의 지역 총생산 즉 GRDP가 100조를 넘는 시대를 맞고 있지만 공주시의 지역 총생산 GRDP는 겨우 충청남도의 3.3%를 차지할 뿐입니다. 우리 공주시 현재의 산업구조적 특성화에서는 농축산업과 기업경영 및
소상공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일꾼으로서 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홍표군은 이렇게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산업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주시의 현실에서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과 경력과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공주시 발전을 위해 몸바쳐 일하고자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우리 공주시의 파격적인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생활 정치만을 해온 이 홍표근이가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산업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쌓은 모든 경험과 열정과 노력을 우리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쏟아내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주시의 새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 홍표근은 공주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우리 공주시의 지역적 산업 특성을 반영해서 백제 역사 문화권의 확장 개발과 발전 방향, 그리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농축산업의 새로운 경영 방향, 그리고 사회 인프라의 확대 재구축 등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고도제한법과 문화재법 등에 묶여 개발과 발전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여 공주 시민들이 경제활동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공주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백제 역사 문화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체류형 백제 역사 문화 관광단지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백마관권과 칠갑산권을 연계하여 관광, 학습, 탐구, 휴양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체류형 백제 역사 문화관광 테마파크를 저는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벨트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역사 문화관광 테마파크는 백마강권과 칠갑산권을 중심으로 웰빙과 레저 스포츠 그리고 역사문화 학습 및 탐방 등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주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업이 되살아나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발하겠습니다. 구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신도심권과 연계되는 도심개발 정책으로 신구도심권이 균형적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날로 쇠약해가는 공주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잘 살기 위해서 저희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 농축산업을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6차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농업군인 우리 공주시는 지역 총생산의 규모가 작아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신산업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생산과 판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농축산업 구조로는 소득의 증대에 한계가 있는 우리 농축산업을 생산과 가공 그리고 유통과 관광과 서비스가 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6차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경험과 열정과 헌신적인 대정부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몸바쳐 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주시에 무공해 첨단 우량기업의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구조조정을 이루고 공주시의 총생산, 지역 총생산의 증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에서 살고 있지만 공주시가
3.3%의 GRDP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올해 쪽부터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현재 공주시의 1년 예산이 한 6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가 GRDP로 지역 총생산으로 보고 있는데 지역 총생산이 높아야 지역 경제가 살고 살기 좋은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6번째가 되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유유지가 되고 있는 금강변의 하천 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장님과 또 부여, 청양, 군수와의 그 협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7번째가 되겠습니다. 제2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세종, 공주시 그리고 부여군 건설이 최단기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에서도 도의원을 2번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기를 홍표근 도의원은 쪽집게 의원이다. 그리고 일 잘하는 의원이다라고 제가 베스트 의원으로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 일을 시키시면 저는 정말 게으름 부리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뛰는 아주 강력한 추진력과 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기자회견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언론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더 일을 잘하라는 또 저에게 일을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정말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항상 책상 앞에서 맞대고 토론하고 디스커션을 통해서 제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지금 현재 6가지 내놓으신 공약을 보시면은 거의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리고 그 4번째 보면은 농축산 6차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공주 부여 청양 같은 경우는 이거 농축산 산업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동네 주민들 반발이 심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최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공주나 부여나 청양은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16개 시군 중에서 청양군이 그나마 좀 인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인구가 늘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확히 좀 대안 제시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누리에서 지금 후보가 4명이시고 그리고 더민주당이 3명이시고 그리고 국민의당이 지금 2명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새누리에서도 지금 경선을 지금 보고 지금 가시는 거잖아요. 홍 대표나 4분이서 혹시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 2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말씀드린 공약, 구체적인 공약이 아니고 이거는 큰 틀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사업이 시장 군수가 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을 예를 들어 시장 군수가 계획을 하면 저는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 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공주시장께서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100억이 듭니다. 그러면 그 100억을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역량을 갖춰서 끌어오겠지만 저에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비를 끌어올 수 있는 거는 국회의원이 그래도 아무래도 역량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 확보를 철저하게 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장님과 기자회견 하기 전에 5분 전에 면담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모든 살림은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 심부름이 뭐냐? 예산 확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업, 6차 산업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6차 산업 공주 논산 참 공주 부여 청양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충청남도에서 농수산경제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예산 5조 중에 1조 5천억을 농업 예산으로 제가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6차 산업화를 시켜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부여나 청양은 60%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공주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플러스가 작지만 그래도 상업인들이 많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농사를 지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생산하고 유통하는 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와 연계한 농업 생산과 유통과 가공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관광 이렇게 해서 6차 산업화를 시키면 거기서 고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고요. 또 가공을 통해서 10만 원짜리가 저 벼 한 가마에 쌀 한 가마에 지금 25,000원입니다. 12만 5천 원의 쌀값을 그냥 파는 것보다는 가공을 했을 때 그것은 5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가 가공과 서비스 그리고 관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6차 산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틀림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양에는 고추를 생산해서 파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공해서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또 구기자도 마찬가지죠. 부여를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고요.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안에 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마 농산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생산해서 그냥 팔지 말고 가공과 서비스 관광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이 잘못됐으면 이따 또 다시 추가 질문을 해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게 문제죠. 우리 부여도 보면은 1년에 2,000명 내지 1,500명씩 줄고 있다는 제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도 이번에 세종시와 이렇게 갈라지면서 많은 인구가 세종시로 이제 들어가고 공주가 인구가 많이 줄어서 11만 2천이라는 그런 인구 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아까 공약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가 기업 유치해야 됩니다. 사실 공주와 부여 정말 문화의 도시지만 문화의 도시만 갖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청정 기업 굴뚝 없는 산, 굴뚝산업 이런 것을 기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젊은 인력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고 이래야지만 젊은 인력이 들어야 인구가 증가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절대 인구가 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새누리당 후보 4명이 있는데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표가 있는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4명 중에 단일화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면접을 하고 왔어요.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뭐 저만 빼고 3분 뭐 다 말씀도 잘하시고요. 그러나 아마 끝까지 경쟁을 해서 단 어느 후보가 받든 정말 우리 새누리당 후보는 하나로 가자. 그것이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진석 후보가 받아도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고 우리 새누리당을 위해서 또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양일보의 유 기자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여성 후보로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결정하게 된 동기하고 그 다음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60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부여에서 5년 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단체에 제가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쯤이면 이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그만해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학교로 뛰어들었습니다. 학교에 가서 내 자식을 가르치면서 이제 학교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자. 그래서 오랫도록 운영위원장을 거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지역과 학교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역보다도 그때는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냐? 지역부터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도의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원 2번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도의원만 갖고는 발전을 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지역의 예산을 제가 2년 동안 참 2번 하면서 1,000억을 끌어왔는데 1,000억이 뭐냐? 내가 국회로 가면 뭐 그거는 1년에 2,000억도 갖고 올 수 있고 5,000억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러면 지역 발전을 내가 시킬 수 있는데 이제는 도의원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국회의원에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3번째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열심히 해서 지역에서 인기가 좋았고 지지 기반이 튼튼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무조건 1등을 했는데 작은 당이다 보니까 어떻게 바람에 휩싸여서 새누리당한테 그때 제가 지었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죠. 2013년도에 우리 그 훌륭한 이완구 국무총리님하고 이제 또 보궐선거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뛰다 보니까 저 공천 안 주더라고요.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안 되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도 안 됩니다. 왜? 큰 정치인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의원께 이제 공천을 주고 저는 우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공기업의 여성 최초로 보내줘서 2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이런 것을 이제 제가 겪으면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공주와 부여와 청양이 통합된다는 사실을 근무를 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주와 부여는 정말 아까도 드렸듯이 우리 백제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도 공주대학에서 대학원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거 내 집이다. 더 좋다. 부여만 있는 것보다는 공주하고 함께 있으면 1,000억 갖고 올 거 2,000억 갖고 올 수 있고 2,000억 갖고 올 거 5,000억 갖고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더 큰 데에서 일을 해서 저의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오는 저는 아주 글쎄 좀 강하다면 강할까요?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여성으로서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돈 가지고 빌딩을 미쳐 샀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것을 부를 누리기보다는 제가 이름을 남기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된다면 정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주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부여도 엄청나게 큰 정치인들을 배출을 하고 또 출마를 해서 당선을 시켰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부여 시내에서 하는 얘기 또 공주는 저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뽑아놓으니까 일을 안 한다. 그냥 4년 지나고 뭐 8년 지낸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머리를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일을 안 할까? 왜 말만 할까? 저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깊은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공주와 부여 청양을 위해서 정말 농업도 발전시키고 또 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기업 유치해서 아까 얘기한 또 고용 창출도 시켜서 인구도 증가시키고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각오로 이번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할당이나 이런 거 그 당에 혹시 건의 안 하셨는지 혹시 그 공천 사실 있는지 한간에 전략 공천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뭐 정확한 저기는 아닌데 그런 얘기 나와서 혹시 뭐 전략 공천이든 경선이든 사실 있으신지 하고 또 하나는 공주 현안에 중견기업도 아니고 대기업 유치를 그 공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기업 유치 보관이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할당에 대해서 혹시 건의를 했느냐. 하나는 공천 자신 있나? 하나는 공주 현안, 대기업 유치 가능한가? 이런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당헌 당규에 사회적 소수자, 약자라고죠. 여성 장애인한테는 공천을 30% 주자 하는 그런 당헌 당규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천에 있어서는 우리 김무성 대표와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과의 그 견해가 좀 많이 차이가 났죠. 그러면서 우리 공천관리위원장 이 위원장께서는 아까 얘기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라고 해야 표현이 좋습니다. 여성이라든가 장애인들은 각 시도별로 한 석에서 3석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요 근래는 한 석에서 5석을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만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충청남도가 현재 국회의원이 9석에서 2+1-에서 지금 10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만족을 하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의 여성 가산점이 있는 거는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그 정치 신인 그거는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의원을 2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성 플러스 10%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천 자신 있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신 있는가? 자, 우리 부여공주 청양은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공주인이 해야 되고 꼭 부여인이 해야 되고 꼭 청양인이 해야 된다.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누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지역이 발전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공약도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제시는 안 했지만 저는 큰 틀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천에 자신 있는 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그 공천 룰과 또 방향을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느낌이 오시잖아요. 이런 느낌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천을 어떻게 하기로 되었냐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또 준법 정신이죠. 준법성이 좀 약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그 3가지에 저는 하나도 관계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한데 다른 후보들은 한 가지씩 다 걸려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깨끗하고 투명하고 청백한 이런 흠집이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공천에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니까 그렇지 외국에서는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런 정치를 하게 되죠. 단계별로. 그런데 저는 이미 도의원을 2번 하는 그런 것이 저는 지금 출마하는 게 저는 삼선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전문성은 아까 제가 말씀 다 드렸듯이 농업의 전문성 또 공기업에서 경영을 했던 제가 사실은 상임감사위원이었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사장이 공석이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영까지 총괄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는 산업 경영에 대한 전문가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 경제에 저는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공지 현안 대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꼭 대기업이라고만 저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뭐 중소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정말 우리 공주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청정한 기업이면 정말 제가 생각을 해서 끌어오되 단 그것도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또 여기 훌륭하신 언론 여러분들과 항상 상의를 해서 이 기업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저는 이렇게 항상 그 소통을 하고 서로 대면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의사를 같이 했을 때 제가 일을 하는 거지 제멋대로 가서 대기업 끌어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공주 시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만 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하겠습니다.